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지지자들과 가졌던 축하 파티에서 딱 집어서 주한미군을 3분 40초 동안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이 윤석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정을 트럼프 정부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그런 각성과 결집과 저항이 상황을 이같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겠습니다. 미국 시간 지난 1월 20일 밤 트럼프는 지지자들과 축하 파티 자리에서 대형 LED 화면에 주한미군을 연결해서 3분 40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무슨 주일미군도 아니고요. 또 유럽 주둔 미군도 아닙니다. 주한미군 하나만 딱 집었습니다. 가디스 공부의 여신이라는 유튜버가 올리신 영상 중에 17초 정도를 한번 직접 보시죠. So, could I ask you, how is it going in South Korea right now? How's it doing? You have somebody with pretty bad intentions, I guess. You know, you would say that, although I developed a pretty good relationship with him, but he's a tough cookie. How is it going over there? How is it doing? 예. 저렇게 3분 40초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김정은을 지칭하면서 거기 그 한반도에 아주 그 독하고 그 아주 나쁜 놈 하나 있는데 어떻게 잘 막고 있냐 뭐 이런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주일 미군과도 연결을 안 했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미군과도 연결 안 했습니다. 딱 주한 미군만 연결한 겁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적 전략 동맹이다. 중국과 종중 집단은 한국을 날로 집어먹으려고 하지 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과 내란 올가미 배후가 종중이고 중국인지 알고 있다. 대충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주한미군과의 영상통화는 트럼프의 초강력 메시지입니다. 사실 한국에 관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조짐은 이미 취임 전에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며칠 전 CBS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케이오스, 혼돈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세요. 라고 트럼프는 며칠 전에 말했다. 트럼프는 또한 그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에 하나라도 중지한다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게 지금 위에 떠 있는 CBS 뉴스에 있는 글입니다. 그 고스란히 번역한 겁니다. 여기서 이미 오늘 띄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취임하고 그날 밤에 있었던 지지자들과의 파티에서 저렇게 3분 40초 동안 주한미군을 연결해서 중국과 종중 세력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또한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캘리포니아 선거제도에 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째, 3,800만 통의 사전투표용지 일괄 발송. 그렇게 일괄 발송을 3,800만 통이나 해두면 그게 제대로 프로세스 되겠냐. 투표 안 한 거 막 돌아다니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둘째, 투표인에게 투표하러 왔을 때 아이디 제시 요구를 하면 그 요구한 투표 관리자를 처벌하도록 법이 돼 있대요. 그 법, 이런 것 같이 현재 캘리포니아 선거제도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그 정도의 걸레 같은 제도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선거 소송을 걸었죠. 트럼프가 이번에. 이것 역시 아까 가디스 공부의 여신이라는 유튜버가 올리신 영상 중 한 30초 정도를 한번 직접 보시죠. You know, places like California, we did great, but when they send out like 38 million ballots, nobody knows where the hell they're sending them, and then they come pouring back, the whole thing. You know, they passed a law in California that if you work in an election bureau, and if you so much as ask for a voter ID, if you say, sir, ma'am, could I please look at your voter ID? They have the right to put you in jail. You're a criminal. Can you believe that? There's only one reason that happens. They want to cheat. 예,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큰 표차로 승리를 했지만 그게 훨씬 더 박빙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해요. 왜 그 근거를 뭘로 드냐면 캘리포니아는 아시다시피 라티노 인구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텍사스의 라티노 인구가 절대적인 지역들에서 그전에 쭉 민주당이 오랫동안 이겨왔던 지역들에서 이번에 다 뒤집었거든요. 그걸 예로 들면서 캘리포니아도 그런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엉터리 선거제도 부정선거에서 감춰져 있는 것이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 이 부정선거 이런 것이 한국에서 이 똑같이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를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동병상련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1월 20일 밤에 열린 지지자들의 축하연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렇게 보시듯이 태극기도 등장했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 광화문 동아면세점 광장이죠. 예, 거기서 전국 6천여 교수, 그러니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주최해서 자유공화 시민 선포가 일어납니다. 이때 뭐 시민혁명이라는 건 자유공화 시민혁명 선포인데 그 평화적인, 압도적인 군중 집회를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시간이 계시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트럼프 진영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자 이제 저 야가 빠진, 썩어 빠진 종중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1월 21일 한미동맹 지지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웃기죠? 종중민주당이 한미동맹을 지지한다? 이런 말보다는 차라리 개가 동을 안 싼다? 이런 말이 오히려 신뢰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악한 자들이에요. 한편 윤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 수인으로서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헌재에 왔다 가니까 그 입실하는 거 중간에 가로채려고 공수처가 뭐 대여섯 명이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는데 예, 국군 통합병원 쪽으로 예, 가서 병원에 들어가셨다 그러죠. 예, 오늘 1월 20일에는 헌재에 직접 나가셔서 아마 이런 취지죠. 결국 계엄은 합법적 통치행위다. 현재의 국가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초단기 소프트 계엄이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제도가 개판이고 여러 가지 스크린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증인을 추가로 24명 더 신청했죠. 말하자면은 야, 뒤져서 확인해야 될 건 몽땅 다 뒤져보자. 내가 감옥에 있든 말든 몽땅 다 까보자. 이 같은 결기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처해 있죠. 네, A. 코스 A는 뭐냐? 네, 윤 대통령이 복위하고 자유공화 진영이 급강화될 것인가? 코스 B. 탄핵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인가? 그런데 이 탄핵 조기 대선이 다시 둘로 나뉘죠. 탄핵 조기 대선을 거쳐 국힘의 난잡 정권이 재창출될 것인가. 지금 뭐 권영세, 뭐 오세훈, 권성동 이런 자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저게 저 배신자야, 양아치야, 뭐 쓰레기덩이야, 저 똥덩어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더라도 참 그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B2는 뭐냐? 탄핵 조기 대선을 거쳐 종중민주당이 집권하고 윤 대통령이 장기 수감되고 국민저항이 일상화되는 그런 코스겠죠. 그런데 매우 역동적인 세 개의 변수에 의해 결국 A, 즉 윤석열 대통령이 복위하고 자유공화 진영이 급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역동적 요소는 첫째,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저항. 둘째,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 셋째,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전략. 이 세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강화돼 가고 있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 결과로서 결국은 윤 대통령 복위와 자유공화 진영 급강화라는 그 기적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 순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지금 시점이. 네. 그래서 이제 종중민주당이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탄핵몰이와 내란 올가미를 추진해온 2+4 전체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2+4라는 게 뭐냐, 이 그림이죠. 예, 조중동 매스미디어가 기둥의 하나고 종중국회가 또 다른 기둥이고 그것에 연결돼 가지고 공수처, 국수본, 일부 판사, 다수 헌법재판관이 사냥개로 뛰고 예, 그 2+4입니다. 이 체제가. 이 저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2+4 저들 여기에 속한 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주 살떨리죠. 우선 첫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이 복위하고 자유공화 진영이 급강화할 가능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거죠.
또 둘째, 운 좋게 윤 대통령 탄핵에 성공하더라도 자기들이 집권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조기 대선에서 국힘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핵된 대통령, 옥중에 계시던 혹은 자유로운 개인으로 계시던 탄핵된 대통령이 국힘에서 정해진 후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면 이게 물론 이제 부정선거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기 어렵죠, 지금 상태가. 예. 셋째, 이보다 더 운 좋게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감옥에 있는 윤 대통령과 무수한 자유공화 시민이 결합해서 살벌한 저항을 계속하죠. 예.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윤 대통령 안 내놓겠죠. 예. 어떻게든 또 얽어 넣어서 감옥에 두겠죠. 예. 그래서 감옥에 있는 윤 대통령과 무수한 자유공화 시민이 뜻이 통해서 어떤 저항 블락을 만들어서 저항 전선을 만들어서 이제 살벌하게 저항을 계속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상황도 저들한테. 그러니까 저들한테는 어느 경우가 되든 지금 편하게 발 뻗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2+4 진영 전체가. 네. 거기다가 이제 윤 대통령의 결기 진정성과 맞물려 자유공화 시민의 거대한 각성과 저항이 점점 커져가면 갈수록 트럼프 정부는 보다 잘 보이는, 눈에 잘 들어오는 현실성이 강한 노골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겠죠. 현실성, feasibility. 네. 이 어떤 메시지냐?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진영을 지지한다라는 메시지죠. 또한 이런 그 현실성 높은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밑 작업도 이루어질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물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라인은 무수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역동적인 3대 요소의 상호작용이죠. 자유공화 시민의 저항과 각성,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전략. 이 세 개가 이제 맞물려서 역동적으로 맞물려서 점점 더 강화돼가는, 그래서 윤 대통령 보기와 자유공화 진영의 급강화까지 결국 일어나는 그런 지금 찬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결국 저들 2+4 구조를 이루는 사슬 중에 이제 약한 고리가 터져 나갑니다. 그게 검찰 쪽에서 터져나가든 공수처에서 터져나가든 국수본에서 터져나가든 법원 쪽에서 터져나가든 헌재에서 터져나가든 혹은 조중동 매스미디어 일부가 터져나가든 벌써 저기 조선일보 김대중 그 어르신인지 영감인지 김대순 영감님 벌써 이제 헛소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이거 탄핵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니까 탄핵이 안 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자신에서 촉이 하야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고리가 결국 터져 나가요. 그리고 종중국회에서는 오늘 나오잖아요. 우리 한미동맹 지지해요, 지지해요. 여야 합동으로 결의합시다, 결의합시다.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엊그저께 탄핵소추안, 지들 손에서 쓴 탄핵소추안에서 윤석열이 왜 탄핵돼야 되는가를 얘기를 할 때 윤석열 정부가 북한, 러시아, 중국을 멀리하고 적대시하고 결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국체제를 그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경도해서 전쟁의 위험을 불러들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 심지어는 그게 외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 정책이 외환이라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까지 그렇게 주장하던 놈들이 1월 21일 오늘에 와서는 저희 한미동맹 지지합니다. 개가 동을 안 산다고 말하는 게 낫죠. 네. 이 같은 정교 과정은 2016년 12월 9일에서 박 대통령 그 탄핵소추 가결해서 2017년 1월 26일 바른정당 창당에 이르는 49일 요 기간과 상당히 비교해 보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실감이 갑니다. 이 49일 때 이게 정해진 거거든요. 첫째, 그 당시에는 8년 전에는 자유공화주의 각성이 약했고 반중은 생각하지도 못했었어요. 둘째, 당시에는 국민 여론을 뒤집지 못했죠. 박 대통령 지지가 사실상 0% 가까이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셋째, 당시에는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 탄핵파가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강경색채 29명이 12월 27일에 탈당을 했죠. 넷째, 오바마 정부의 원래 선언은 반기문이 뜨고 탈당파를 원복시켜서 봉합하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반기문이 집권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국무부나 이쪽 라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선호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판을 누가 깼냐? 대선에서 떨어진 힐러리가 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홍위병 프릿 바라라 뉴욕 연방검사가 이 구도를 깼습니다. 반기문의 동생 되실 거예요. 반기상 씨. 그리고 그 조카를 사실 황당하지만 매우 고약한 죄목으로 엮었죠. 그리고 반기상 씨는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는데 범인 인도해라라고까지 요구했어요.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황교안 정부죠. 예, 한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범인 인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1월 초에 반기문이 주저앉았죠. 반기문 주저앉으니까 1월 26일에 탈당파가 바로 바른정당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탈당파가 그 전까지는 탈당을 해서 이제 그게 대세가 이제 반기문 쪽으로 모아지면 우리가 진짜 충성파입니다 하고 또 반기문 쪽에 가서 붙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기문이 날아가니까 판 깨졌네. 그럼 우리 딴 집 살림 차려. 이렇게 그때 난잡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약했고 우리가 덜 각성돼 있었고. 예. 3월 10일 그 탄핵 인용된 날 그 낙원동에 모인 사람이 규모가 오늘 우리가 본 그 정도 규모에 지나지 않아요. 예. 그거보다 오히려 작았을 거예요. 그때 한 2분 돌아가셨죠? 여러 가지로. 예. 저는 그 다음날 잡혀갔고. 네. 자, 민주당이 이렇게 한미동맹 지지 국회 결의안을 발의할 지경까지 몰리고 있는 와중에 골수 반미 좌파는 한없이 초라한 몰골로 반미를 주장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내정 간섭하지 마라. 광주 시민 기자회견. 똑같은 또 걸었어요. 예, 강원 촛불 행동. 또 촛불 행동. 예, 전부 이제 1월 16일에서부터 오늘 어저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명확해져 가니까. 저들 탄핵몰이 내란올가미 진영, 2+4 진영은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영 구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8년 전에 이미 작동했던 캐캐 묵은 구조를 재탕, 리플레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년 전과 완전히 지금 다르잖아요. 이쪽은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저항이 아주 맹렬하고 또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전략도 각이 확실히 서 있고 아까 오바마 힐러리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옛날 2+4 구조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망하는 놈들이 그러잖아요. 안 먹히는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안 먹히는 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약이 올라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뭐 구인해서 구치소에서 끌어내겠다고 이제 이런 폐악스러운 행위, 그야말로 비열한 행위까지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발악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2030 세대의 자유공화각성이 얼마나 뜨거운지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한 젊은이가 유치장에서 쓴 글을 읽어드립니다. 이분 저한테 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 지금 각 석방 상태죠. 네, 풀이에요.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 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라는 공화 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 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온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 다수적인 것 역시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패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 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 배가 넘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 양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제가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서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일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제게 어쩌면 위법 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말하는 제2의 건국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상당히 잘 썼다기보다 진솔한 글이에요. 저는 이분이 이제 저기에서 나와서 이걸 올렸거나 저기에 있는 상태에서 친구를 통해서 올렸다고 보거든요. 그 인터넷에. 예, 강서경찰서에서 있는 상태에서 쓴 글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입건된 상태에서 이런 글을 올릴 용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입건되면 특히 이제 저 세대, 저는 77학번이고 뭐 많이 죽었고 또 많이 감옥 갔고 저도 12년을 청춘을 태워 먹었지만 그 세대 때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 별로 그렇게 뭐 살면 되지 뭐 이런 그 터무니없는 낙관성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굉장히 자기 스펙이라든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것과는 다른 압박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분이 경찰서에 체포돼서 들어갔다가 비록 일찍 나왔지만 일단 입건된 상태일 거예요. 기소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런 글을 계속 발표한다는 그 용기, 참 존경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드린 그 집회는 이제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있는 집회고 교수님들 집회고 오전 11시에도 또 한 1시간 반 동안 교수님 집회가 또 하나 있죠. 자교모 집회입니다. 이번엔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이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목요일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앞입니다. 예, 저도 나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